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러닝 학회 발표하는 내용을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논문은 그 OK 마인드맵의 새로운 기능을 이용한 시각화의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목적도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2017년도에 그 이러닝 도구 및 서비스를 국내와 해외 사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케마인드맵의 이제 새로운 기능은 썬버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시면은 햇살맵이라고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햇살맵 형태로 제공이 되면은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분류별로 동일한 면적별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중요도라든지 빈도 같은 것들을 표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활용하여 어떻게 이런 시각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시각화에 관한 내용은 2017년도에 이제 도구 분석을 한 국내 자료와 해외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참고 자료에 스마트 도구 분석이라고 한 것이 이제 국내 자료고요. 이 자료에서 열거된 그런 도구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사이트에 보면은 제인 하트라고 그러는 분이 이러닝 도구와 서비스들을 설문을 조사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해 놓은 도구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마인드맵화 시켰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에 전부 다 입력을 시켜서 그거를 국내 분석, 해외 분석 이렇게 햇살맵 형태로 분석한 내용의 결과를 여기 시각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외 사례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마인드맵의 새로운 기능인 시각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또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그런 내용 또한 논문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방법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인드맵이 이렇게 작성된 상태에서 햇살맵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많은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해야 될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하나하나의 마디를 집어넣는 것이 좀 힘들죠. 오케이 마인드맵이 또 XML 형태 파일을 읽어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의 지금 기능들을 공유해서 가져오기 형태로 가져왔을 때 XML 형태로 내용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내용을 XML 형태로 제공해서 하시면은 일일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맵들을 복사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집어넣으시면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곧바로 그런 맵들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보시면은 마인드맵 형태의 구조는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목을 넣으시고 링크를 가져오시는데 이 링크의 내용은 여기 보시면은 그 사이트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소스 보기를 하시면은 어디 있죠? 뷰 페이지 소스를 보시면은 페이지 소스의 형태로 맵에 대한 그 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트에 대한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있죠. 이런 정보들을 카피 페이스트하는 형태로 여기 보시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북에서 얻어진 내용들의 중요한 이제 링크라든지 그런 정보들을 오케이 마인드맵의 링크 형태로 또는 표현하는 텍스트 형태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모든 정보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맵이 좀 지저분해졌는데요. 정리를 하고요. 네.
그런 맵을 만드신 다음에 맵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가져오기 한 형태로 만들어진 맵은 사실 마인드맵 형태로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네. 이런 생성이 된 맵을 햇살 형태로 아까 본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인드맵에서 작업하는 중에 저희들이 몇 가지 추가 작업을 했는데요. 색상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색상에 보면은 1위서부터 120, 202까지 해외 자료에는 등수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랭킹을 뒤로 쳐질수록 검은색, 그 다음에 앞에 뭐 5등, 16등의 경우에는 흰색, 그래서 4단계로 나눠가지고 농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내용이 가장 가운데 동심원,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갈 때 요 마인드맵 부분은 바깥쪽 동심원의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좀 정리를 해서 그룹핑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기에 다시 햇살맵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햇살맵 형태로 지원이 되면은 그 한 마디에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쓴 방법은 뭐냐 하면은 롤 오버 할 때, 그러니까 그 원하는 자료의 내용을 가시면은 원래 마디에 표시되는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풍선말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미지가 포함되거나 웹페이지가 인베딩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에 링크로 가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눌러서 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페이지당 있는 정보들은 유실되지 않고 이렇게 롤 오버 할 때 풍선말 형태로 이렇게 팝업 창으로 이렇게 뜰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핑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뭐 인프라로부터 그 다음에 새로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로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화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발표 논문에 보시면은 논문에 국내 국외 사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국외 서비스 분석을 했을 때요, 국내 연구, 국외 연구 해서 그 방법은 제시를 했고요. 국내 연구를 했을 때 얻어지는 이렇게 분석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네. 내용을 좀 더 크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이러닝 도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것들, 나온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 이러닝 도구에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도구 수업 사례 분석에서 볼 때는 이제 클래스팅이라고 그러는 LMS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팅이 사실 LMS를 좀 간략한 버전으로 모바일 기능에서 잘 될 수 있도록 SNS 기능과 접목되어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국내에서는 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초중 등에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사한 툴들은 에드모도라든지 해외에 있는 툴들에 대응하는 툴들이 사실 있습니다. 아무튼 국내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LMS 부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소크라티브와 같은 실시간 응답 분석기, 폰과 같이 국내에서도 지금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설문이라든지 퀴즈를 곧바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 LMS하고 연동되는 게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뭐 클리커 같은 것들도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LMS 쪽에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결과 자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LTI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화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맵 프레이지, 에버노트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그래서 화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의외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해외에서는 이런 도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꽤 사용을 하시고요. 동영상 큐레이션이 이제 앞으로 큰 대세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동영상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도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서 이제 그룹핑을 쭉 해서 그룹핑한 내용들 중에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중요도 순서대로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중요한 것들은 어떤 플랫폼이 될 것 같습니다. 무들의 활용이 이제 압도적이고요. 그것하고 유사한 에드모도라든지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런 LMS 서비스들이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무들이 큰 대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서비스는 이렇게 파편화된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기술들을 인테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그 컨텐츠, 강의에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도구들, 그다음에 서비스들, 기능들을 녹일 수 있는 것들이 무들이 가능합니다. 다른 서비스들은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동영상 특화된 거, 또는 뭐 포럼 특화된 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플랫폼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서비스들을, 경쟁력을 갖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한 사람의 강의가 여러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컨텐츠를 특색 있게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융합적인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이제 무들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드모도, 이런 것들은 한국의 이제 클래스팅하고 유사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간단하면서 LMS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큐레이션 같은 것들도 동영상 큐레이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큐레이션 기능은 플러긴으로 무들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무들에 만약 코딩 교육을 한다거나 다양한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뭐 버추얼 환경을 연계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런 기능들을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이 무들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무들의 장점은 좀 복잡하다는 게 단점인데요. 그런 단점은 사실 이런 그 양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다양한 컨텐츠, 꼭 무들 활용이라고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런 다양한 서비스와 내용,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LMS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무들이 가장 대세가 될 것 같고요. 뭐 이외에도 뭐 지금 해외 서비스들도 보면은 블랙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캔버스들도 있고,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에드모도도 인기가 좋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서비스의 이합직산이 이루어지면서 한 군데로 통합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무언가 그걸 대표하는 그런 그 LMS가 있게 될 텐데 가능성이 제일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시간 질의응답 시스템 활용,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동영상 큐레이션이 되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수업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수업 형태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뭐 입시지향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셜 러닝 활성화가 국내에서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국내외적인 차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 정리하자면, 여기 필요한 내용들은 이 내용들에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자료는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항상 이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동영상은 이쪽에 링크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